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대안적 십자사에서 발급되는 응급처치 강사 자격을 수료하게 되었는데요. 시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사 과정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응시할 수 있는 국가 자격 소지자의 강사 과정. 두 번째는 그 외에 일반인이 수료할 수 있는 일반인의 강사 과정이 있어요. 국가 자격 소지자의 강사 과정은 총 비용이 15만 원이고요. 수업 시간은 14시간으로 이틀밖에 안 걸려요. 근데 유효 기간은 3년이고요. 갱신을 해야겠죠? 일반인의 강사 과정은 먼저 일반 과정을 수료를 해야 돼요. 일반 과정은 7만 원이고 8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 과정을 먼저 수료하고 나서 수료 완료 처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강사 과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강사 과정은 25만 원이고 수업 시간은 56시간, 7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일 이렇게 주말반을 하게 되면은 한 달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체력 소모가 좀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유효 기간은 5년으로 5년 전에 갱신을 하면 됩니다. 저는 간호사인데 일반인 과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빨리 취득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 저희 집이랑 매우 가까운 거리에 일반인 과정 수업을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 과정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반인 관점으로 어떤 티칭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비용도 그렇고 42시간이나 더 배우는데 대체 어떤 내용을 더 배우는 걸까? 그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차이점은요. 이 42시간의 차이는 실습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에서 3일차 정도까지는 수업을 받지만 나머지 4회차, 5회차, 6회차의 경우에는 계속 반복을 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숙달이 되게끔 일반인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을 넣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CPR의 매뉴얼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있었어요. 어떤 차이점이었냐? 우리가 환자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심정지 환자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판단하는 기준이 의료인은 세 가지를 확인을 해요.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맥박을 확인하죠. 근데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매뉴얼에서는 의식과 호흡 두 가지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맥박은 확인을 하지 않아요. 의식이 없고 호흡이 비정상이거나 호흡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회차별로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2, 3일차는 수업을 받았어요. 오전에는 이론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할 때는 물림, 쏘임, 절단, 화상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그거를 교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환을 작성했어요. 교환은 저희가 강사 과정인 만큼 강의를 하는 것도 평가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에 필요한 PPT 자료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지사별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전 범위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혼자 이걸 다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조를 짰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짰고 각 단원이 있잖아요. 1, 2, 3, 4, 5, 6, 7단원이 있어요. 이거를 각 조별로 배분을 했어요. 그리고 조별로 PPT를 만듭니다. 그러면 5에서 10분 정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PPT를 단원별로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모든 자료를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받은 자료를
나만의 것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 수정된 이 자료를 가지고 모의 강의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의 강의를 할 때도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고치면 되고요. 실기 반복을 할 때도 이때도 주 강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보조 강사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서 실기를 반복할 수 있게끔 숙련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학생분들이 정확하게 동작을 수행하는지 전부 다 옆에 붙어서 다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차가 되면은 이게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필기시험, 먼저 필기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모의 강의도 평가한다 했죠. 모의 강의를 평가하고 그리고 실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저희가 시험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기는 총 25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문제 이상을 맞춰야 돼요. 만약에 10문제 이상이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꽈락이에요. 점수 미달로 탈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모의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실기평가는 CPR, 손상, 골절, 기도폐쇄의 영역에서 평가를 받게 돼요. CPR은 성인의 경우에는 CPR과 AED, 심장 자동 충격기 사용법 요거까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아의 CPR, 영아의 CPR 모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손상의 경우에는 3가지 평가사항에 대해서 3분 안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3가지 모두를 3분 안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롤봉대 기본 이거예요. 두 번째는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팔꿈치에 상처가 났을 때 꺼즈를 대서 지혈하고 붕대를 감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삼각건을 이용한 손상 처치인데 머리나 뺨이나 어깨에 피가 날 때 꺼즈를 대서 지혈을 하고 삼각건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가지를 3분 안에 수행을 합니다. 골절 시 처치는 우리가 골절이 됐을 때 부목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또 삼각건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요. 이때 윗팔뼈나 아랫팔뼈, 팔꿈치, 무릎뼈에 대한 골절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4개 중에서 1개. 두 번째는 염자, 발목이 삐었을 때. 이때는 굽이 있는 신발을 신었을 때와 굽이 없는 신발을 신었을 때 총 2가지를 모두 수행합니다. 그래서 염자 처치 2개, 골절 처치 1개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4분 안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시간 안에 수행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팔 골절의 경우에는 우리 삼각건을 이용해서 팔걸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시간 내에 수행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들 척척 하시게 되더라고요. 기도폐쇄의 응급처치는 성인과 영아로 나뉘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먼저 현장 확인, 이제 환자가 숨을 못 쉬고 청색증이 있고 목을 이렇게 감싸면서 목이 막혔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신분을 밝히고 동의를 구해요. 저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땡땡땡입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주변에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얀 옷 입으신 분 119 불러주십시오 하고 이제 처치를 하는 거죠. 성인의 경우에는 먼저 등 두드리기, 밀어내기 5회를 실시하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이제 환자의 뒤로 가서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임리히법 실시할 때 꼭 손가락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게 아니고 꼭 안으로 놓고 말아서 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갈비뼈를 건드리지 않게 팔꿈치를 살짝 벌린 상태에서 힘있게 밀어 올리셔야 돼요. 자, 영아의 의식이 있는 기도폐쇄 시에는 이때는 보호자분한테 동의를 구해야겠죠. 보호자분한테 마찬가지로 동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영아의 의식을 사정할 때는 영아는 발을 두드려야 돼요. 성인과 소아는 어깨를 두드렸잖아요. 근데 영아의 경우에는 발의 신경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두드려서 아기의 의식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처치하는 방법은 영아는 등 두드리기 5회를 실시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바로 눕힌 다음에 가슴 압박 5회를 실시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대략 일주일 정도 뒤에 수료 완료 처리가 되는데요. 혹시나 만약에 떨어졌다면 다음번에 시행하는 강사 과정에서 평가 과정만 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수료 완료 처리가 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합격을 했으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끝났고요. 혹시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